유튜브 영상을 보면 다 호구가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도저도 생각이 안 날 땐 그냥 대놓고 호구가 되세요. 남자들이 시간 지나서 후회하고 연락하고 붙잡는 여자들은 가치 높은 여자들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한때 호구였던 여자들한테 매달리고 후회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호구짓도 요령껏 하면 100% 매달린다. 안녕하세요. 4개월간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처음엔 먼저 남자친구가 대시해서 만남을 이어가다가 만난 지 2개월쯤 남자친구가 사업을 오픈했어요. 몇 달 동안 아예 쉬지도 못하고 항상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일정이었으며 저와 남자친구는 편도 1시간 정도의 거리여서 제가 먼저 너의 사업이 안정화될 기간 동안 내가 너를 계속 보러 갈게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보고 싶다고 해서 매주 올라갔어요. 여기서 사연자님의 연애 스타일이 좀 보이네요. 헌신 모먼트가 좀 강하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남자친구가 바빠지고 힘들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또 거기서 파생된 문제로 싸워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연자님은 아예 남자친구 바빠지니까 시작부터 이해해주는 모먼트로 가네요. 매우 사랑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연락은 하루에 3-4번 올 정도로 뜸해졌고 남자친구도 갈수록 일 때문인지 지쳐하는 게 보이고 연락할 때는 식었나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올라가서 만나면 애정이 보이니까 멀어지기 싫고 남자친구도 본인을 더 자주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기에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갔어요. 연락 빈도가 저러면 좀 서운해질 법도 한데 여기서도 사연자님의 배려하는 게 많이 보이네요. 남자도 힘든 만큼 사연자님한테 많이 의지하는 게 보이고요. 평소에 사연자님이 남자친구한테 많이 잘해주셨나봐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요 무작정 힘들다고 전부 여자친구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의지할 만한 사람한테나 의지하는 거. 가는 데만 1시간인데 남자친구 보러 계속 2번씩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건 올인이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겹친 남자의 팔을 한번 칭찬한 적이 있는데 전완근이 5라고 했어요. 그걸로 남자친구가 폭발을 했고 제가 사과를 했지만 12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았어요. 애정이 식었다고요. 그 뒤에 남자친구는 헤어진 지 일주일쯤부터 겹지인들에게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하고는 막상 여자들과는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남자가 100% 후회하겠는데요. 100% 연락 옵니다. 물론 상대 남자의 뭐 팔을 칭찬하거나 그러면 기분이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그게 단순히 뭐야 해야 될 반응 정도인데 이 사연 속의 남자는 그걸 듣고 뭐라고 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리고 나서 12시간 동안 잠수 타다 헤어지자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남자 좀 속 좁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게요. 이제 이 남자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현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생각처럼 잘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핍이 생기고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에게는 2가지 결핍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인간적인 결핍이고요. 두 번째가 환경적인 결핍이에요. 이 2가지가 채워졌을 때 사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먼저 인간적인 결핍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배려 열심히 하고 헌신해주다 보면 이건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채워져 봤자 50%야. 나머지 50%는 환경적인 결핍인데 이건 이제 본인이 딛고 일어나야 되는 과제인 거죠. 근데 대부분 슬럼프를 처음 겪는 사람은 이게 2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다 결핍을 채우려고 그래요. 다행히도 이 사연 속의 여자친구는 굉장히 헌신적이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결핍은 최대한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50%는 다 채워주고 있다고요. 근데 나머지 50%의 환경적인 결핍은 지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근데 당장에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헌신하고 있는 사람한테 60, 70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고 있던 와중에 여자친구가 마이너스 포인트가 되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남자 칭찬을 해버린 거야. 그럼 가뜩이나 60점, 70점을 기대하는 남자한테 50점을 해주고 있는 나는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들어가 버리는 순간 뭔가 그간에 쌓였던 짜증이 새어나오면서 얘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내가 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핍을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만날 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 사람 말고 70% 80%까지 나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찾는 건 새로운 여자가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인간적인 결핍을 채우려고 막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소개팅을 하면 이게 되겠냐고. 연애하면서 의지하는 건요 두 사람이 썸 타고 연인이 되고 사랑하다가 어느 날 의지하게 되는 거지. 의지를 베이스로 누굴 만나려고 하면 뭐 어떤 미친 여자가 나한테 의지하소하고 다가올게. 그 여자도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텐데 그 남자의 가치가 뭐 넘사벽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여자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걸 넘어서 후회가 될 정도까지의 여자는 힘들었던 시기에 막 내 안에 열불이 나. 이 열기를 못 이기고 나가 떨어진 여자는 계속 후회가 돼요. 내가 내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즘 들어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애인이 막 힘들어해. 힘들어하니까 나한테 막 이기적으로 굴어 막 짜증내. 그럴 때는 힘든 애 붙잡고 어설프게 막 기싸움하지 말고 그냥 대놓고 호구가 되세요. 더 잘해주고 더 챙겨주고 더 구박받으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도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열정은 내려가고 상대는 내 마음의 열정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더 바라고 이기적이게 되다가 끝나게 되면 그 뒤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아, 걔가 채워주는 50%가 100%였구나. 저도 호구 출신이지만 호구들의 연애를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연애할 때는 퍼주는 사람이 을이고 받는 사람이 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연애가 굴러가는 이유는 퍼주는 사람이 계속 주체적으로 움직이니까 굴러가는 거거든요. 멀리서 보면 주도권은 퍼주는 사람한테 있어. 그래서 결국 이대로 헤어지면 퍼주던 사람은 처음에 막 슬퍼하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반면 그걸 받아먹던 사람들은 계속 후회하고 막 잔이 카톡 보내고 이러는 거 은하게 보잖아요. 저는 호구의 연애도 좋은 연애라고 생각해요. 이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을 주고 싶네요. 난이도는 상중하가 있는데 우선 하 제일 쉬운 거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어줬구나를 느낄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세요. 3개월 안에 반드시 연락 옵니다. 그리고 중은 헤어지고 나서 한 1, 2주 정도는 슬픈 티 뭐 내도 돼요. 다들 뭐 헤어지고 나서 슬픈 티 내지 말라고 하는데 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면 슬픈 티 내도 돼. 슬픈 음악 올려놓고 감성을 올려놓고 그래도 돼요. 근데 2주가 넘어가면 그 뒤부터는 무조건 밝은 모습 세팅해주세요. 웃고 있는 사진, 친구들과 다 같이 여행 간 사진,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돼. 보통 2배는 더 빨리 연락 오고요. 난이도 상, 단절 톡을 보내세요. 정말 끝일 것만 같은 톡을 보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남자한테 보여줘야겠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네가 차낸 거야. 그렇다고 저주 섞인 문자를 보내선 안 되고요. 나름 감성적인 향을 입혀서 오빠 힘든 거 내가 채워주기엔 많이 부족했나 봐. 끝까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잘 지내고 멀리서라도 항상 오빠 응원하면서 살게. 그리고 나서 답장 오면 24시간 동안 답장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그 안에 진짜 끝이라는 생각을 다 박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백기 돌아가면은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개월 안에 술이라도 먹고 연락 오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무조건 찾아가고 매달리고 빌고 이건 아니고요. 그럴수록 이 남자는 아직 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더 부족해서 헤어진 거라고 생각해. 완연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맨날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아들내미 딸내미들도 나가서 지 혼자 살면 엄마 소중한 걸 알잖아. 엄마가 해주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본인도 그런 엄마가 돼줘야 됩니다.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더 옆에서 아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할게, 엄마가 미안하다 보면 나중에 애기 금쪽이 되는 거예요. 금쪽이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애야. 너무 사랑을 주기만 해서 금쪽이가 된 거라고. 그러니 이제는 그만 사랑해 주시고요. 눈 딱 감고 오은영 선생님이 돼서 금쪽이 뒤질래요? 하면서 좀 공백기로 때려줘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그냥 제 생각인데요. 서현전님 앞으로 그 남자 만나면서 이 남자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멘탈도 많이 깨져 있을 텐데 그걸 굳이 감안하면서까지 이 남자 옆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이득이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없다면은 이번 시기에 서현자님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회도 뭐 나 좋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이 밖에도 나의 사연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익명사연 보내주시고요. 그것보다 더 프라이빗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케이스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클레비스로 절 찾아주세요. 사연자님에게 딱 맞는 플랜을 맞춰드릴게요.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마음은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늦게만 안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덕구리였습니다.